활용공추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 공식 카페에서 저희 이제 최근에 무방을 지금 새롭게 다시 개설을 했는데, 이제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이제 바로 지금부터는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뭐 하반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최근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영상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하반기 윤곽들은 조금씩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반기 영상, 그러니까 하반기 예상들 분석돼 있는 내용들 이렇게 잘 보시면서 혼자 어느 정도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잘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저희 이 텔레그램 정기 구독방 같은 경우에서 아마 조금 더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 전일 정보,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 전체 시장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얘기, 그날 시장의 상황에 대한 얘기 등등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조금 더 이 중요한 고급 정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이 올려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혼자 매매가 어려우시거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VIP 방에서도 지금 새롭게 이제 이 시장 어려운 구간을 조금씩 벗어나면서 아마 이 구간이 지나도 난이도는 좀 꽤 높아질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7월 14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우리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뭐 시장은 오전 초반 한 차례 눌림이 좀 강하게 있었습니다만, 그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시장은 이 변동성이 극도로 줄어든 상태에서 특별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섹터나 게임 섹터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뭐 일부 뭐 엔터 쪽이라든지 이쪽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가 조금 진행된 모습이었고요. 오늘 만기일이었는데 뭐 별 특별하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뭐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 동시호가에서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한 3천억 4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동시호가에서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매도폭을 크게 줄인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인 시장 이 수급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저희 방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오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낙폭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상단 하단이 다 막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여지고, 오후장 후반 들어서 갑작스럽게 지수가 조금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 아마 이 부분은 환율이 순간적으로 이때 조금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고요. 아마 그 영향이 지금 새로운 변이, 또 강력한 이 새로운 변이 의심 환자가 우리나라 발견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 차례 이 누름이 좀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장 마감 무렵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 일단은 확진이 맞다라고, 우리나라 첫 감염이 맞다라고 얘기가 나온 상태고요. 일단은 얘가 지금 뭐 가장 굉장히 강력한 애고, 백신에 대한 회피력도 상당히 좀 좋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아마 그에 대한 우려가 지금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의 영향력, 확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영향력들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일단 오늘 시장은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제 CPI, 어제 발표됐던 CPI 쇼크에 의한 부분이, 미국장은 갭 하락 출발 이후에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거의 장대 양봉에 가까운 양봉을 만들면서 낙폭을 크게 축소를 하고 견조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 우리 시장도 과연 그렇게 나와줄 수 있을 것이냐. 그나마 좀 다행스러웠던 건 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을 하면서 원화 가치를 어느 정도 방어를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환율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기대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달러 강세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지금 이 달러 강세를 미국이 일정 정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면 사실 그러니까 달러뿐만 아니라 자국 통화가 강화되면 사실은 수출에 불리하기 때문에 좀 보통 선호하지 않는 상황들이 많고 지금까지 역사상 놓고 보면 환율 하락 전쟁들을 계속했잖아요. 이제 모든 국가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달러 가치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데 대해서 별로 지금 대책을 지금 강구하지 않고 그대로 용인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의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대체적으로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환율이 강해진다라는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진다라는 얘기는 미국 입장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수입 물가가 상대적으로 싸지는 결과를 가져다 주죠. 지금 현재 가장 무서운 게 물가잖아요. 인플레잖아요. 근데 수입 물가를 조금 더 떨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부 지금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계속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미국이 인플레가 조금 잡히면서 통화 정책이 조금씩 완화 쪽으로 넘어가는 시점쯤 돼서는 아마 달러 강세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은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올해 이제 3분기에서 4분기 안으로는 3분기 말 정도 안으로는 아마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오늘 움직였던 시장의 흐름은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특별할 게 없었었고 움직였던 섹터들 보게 되면 일단은 백신 관련 섹터들 이제 장막판에 조금 더 좋은 모습들을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영상 콘텐츠 섹터들 아무래도 지금 그 우영우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테마 전체가 지금 분위기가 좀 괜찮은 상황이니까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 우영우의 바톤을 누가 이어받느냐가 이어받는 애가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시청률 보니까 그 전주까지 4.9%였는데 지금 8%대 이상으로 9%대 이상으로 올라왔더라고요. 한 2배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왔는데 아직 이제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만 요 흐름이 식기 전에 다른 종목 OTT sek터들 중에서 다른 섹터가 다른 종목이 받아줘야 이 섹터가 더욱더 움직일 수 있는데 하반기 이쪽 섹터들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나쁘지 않을 걸로 일단 보여지기는 합니다. 지금 오징어 게임 2도 일단 윤곽은 지금 잡힌 상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오늘 영상 콘텐츠 섹터들도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같은 경우도 그동안 워낙 많이 눌려 있다 보니까 오늘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막판 이 또 신종 새로운 변이의 강력한 변이의 이 환자 발생이 또 어떤 방식으로 이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불안한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2차 전지 섹터들도 오늘 제법 괜찮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제 사료 섹터, 원자력 섹터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죠. 이제 섹터들을 좀 조정이 좀 나온 모습들이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 어제 좀 제법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다시 일단 매수 우위로 일단 돌아섰는데 역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매수 1위이긴 한데 그냥 어느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왔다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SK 하이닉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지금 최근에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하는 종목들의
리스트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뭐 중간에 하루 정도 딱 끊었다가 다시 들어오더라도 전반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시장에 이제 조금씩 바닥을 잡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시그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총 상위주들 중심으로 지금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꾸준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KB금융, 뭐 포스코홀딩스, 삼성바이오로직스, NC소프트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았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종목은 없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매수가 제법 괜찮았고요. 오늘 전기차 섹터들 괜찮았는데 얘는 좀 떨어졌죠. 근데 외국인들은 좀 담았어요. 많이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SM, 바이오플러스, 안랩, 시젠, HLB, LX세미콘, 미코바이오메드, 바이오메드 뭐 이런 종목들, 네오위즈, 휴마시스,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았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JYP 엔터, HLB 생명과학, 원익 QNC, 천보, 나노신소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온테크,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뭐 이 미국의 CPI를 어느 정도 소화하는 부분, 이제 피크 아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능성도 시장에 유입되면서 미국이 좀 어느 정도 견조한 모습을 보였고,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름 견조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보였는데 이렇게 된 이후에 그렇다면 내일 이후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느냐? 지금 구간 자체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경제 지표에 너무 목숨을 걸고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모멘텀들이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길어져서 피로감 때문에이기도 합니다만 많이 지금 시장에서 시장 관심사에서 많이 멀어졌잖아요. 그 외 다른 것들 지금 상당히 뭐 지금 치이는 상태입니다. 경제 지표 하나에. 네, 그만큼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첫째로 일단 봐야 될 부분은 오늘 밤에 미국이 지금까지 보였던 부분들이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지표 발표 이후에 이렇게 올려놓고 다음날 되돌림을 만들었던 흐름들이 몇 차례 있었잖아요. 올해 그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되돌림을 만들 것인지 여부 일단 요거 오늘 저녁 봐야 합니다. 만약에 되돌림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일 우리 시장 조금은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고요. 아직 그렇다고 뭐 추세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바로 이어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어제 CPI를 무사히 넘겼다면 이제 사실상 제가 마지막 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또 마지막 산에서 일단 미끄러진 거예요. 미끄러진 건데 만약 어제 잘 보냈다면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시장 안정화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는 속도를 보면 좀 점진적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빠르게 좀 회복이 나오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산을 제대로 못 넘었어요. 그럼 이제 다음 걸 또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당장 목전에 두고 있는 지표는 내일 밤 발표되게 될 미국의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두드러 잡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 이때까지 뭐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고 대부분 지금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인플레이션을 두드러 잡는 거에서 실제 수치적으로 딱딱 드러나는 거에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건 기대 인플레를 일단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기대 인플레를 줄여야 시장에서의 기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기대 인플레를 지금 먼저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기대 인플레이션, 연준이 지금 가장 주요하게 보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요게 내일 밤에 발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일단 좀 까지는, 그 부분이 또 하나의 작은 이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만약 그 지표가 괜찮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교적 요번 FOMC 뭐 이제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다음 주 정도 흐름에서는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100bp 얘기들이 계속 지금 강하게 나온다면 이후에 계속해서 강력하게 나와서 거의 진짜 100bp가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75bp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파월 의장의 지금까지의 그 액션으로 보면 시장과 교감하지 않는 상태에서 쇼크를 주지는 않았던 부분이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경제 지표를 보고 급작스럽게 바꿨을 때는 이제 75bp로, 그러니까 빅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바꿨을 때는 그 전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몇 차례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결정이 충분히 가능했지만, 지금 현재 오늘 뭐 보스틱 총재가 100bp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파월 의장의 경우에는 일단 50에서 75 논의를 계속해서 얘기해왔단 말이죠. 이제 그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그리고 이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가를 먼저 잡아야 되니까 많이 올리는 거다라고 한다고 했었을 때,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침체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으로 빨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글쎄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보다는 75로만 올려도 사실은 충분히 굉장히 매파적인 거거든요. 이제 저는 일단 75bp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본다면 일단 뭐 논란은 좀 있겠습니다만 시장은 어느 정도는 조금씩 이제 그렇게 큰 문제 없이 FOMC의 눈치를 볼 가능성으로 넘어갈 것이고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내일 밤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높게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는 또 조금 한 번에 오늘 반영 미처 되지 못했던 부분도 일부 반영하면서 100bp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겠죠. 이제 그때는요. 이제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섣불리 얘기 드릴 수는 없고 경우의 수 이렇게 됐을 경우 플랜 A에서 이렇게 됐을 경우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경우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 이런 형태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